도연이는 외할머니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순덕 할머니는 아이의 작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잠든 아이가 혹시라도 다시 사라질까봐, 혹시라도 누군가 또 대문을 두드릴까봐 할머니는 밤새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는 작은 이불 하나가 펴져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풍기는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방 안에는 가난한 집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에게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크고 깨끗한 집보다, 좋은 이불보다, 비싼 밥상보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손,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아, 할애비 여기 있다. 그 말만 들으면 아이의 울음은 신기하게도 멈췄습니다. 강만식 할아버지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늘 해진 점퍼, 먼지가 묻은 낡은 모자, 그리고 삐걱거리는 자전거 한 대. 그것이 할아버지의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도연이에게 그 자전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구급차였고 가장 든든한 전차였고 자기를 구하러 오는 영웅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친가 사람들은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우리 집 핏줄입니다. 언제까지 외가에서 키울 겁니까? 남의 집 성으로 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들은 어린 도연이가 다 이해하기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느낌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외할머니의 손이 떨린다는 것, 외할아버지가 말없이 담배를 오래 피운다는 것, 방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아무도 자기 마음은 묻지 않는다는 것. 도연이는 외할머니 치마폭 뒤에 숨어 어른들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친가 어른들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은 무너질 듯 했지만 아이를 아는 팔만큼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내가 안고 재웠고, 아플 때 내가 등에 업고 뛰었고, 밥 못 먹을 때 내가 죽을 끓였습니다. 이해가 올 때 찾는 사람은 저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가 사람들은 서류를 이야기했습니다. 호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핏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순덕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억울해도 말이 짧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절실하면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친가 쪽 어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그냥 데려가겠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이름도 정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 집에서 키우겠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라는 말. 그 말에 오순덕 할머니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도연이는 그날도 무슨 일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아는 할머니의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할머니, 도연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기 겁먹지 마라. 할미 여기 있다. 하지만 그날 도연이는 또 친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의 손은 허공을 붙잡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마당 끝에서 울고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문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도연이는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봤습니다. 대문이 작아지고 마당이 멀어지고 외할머니의 흰 옷이 흐릿해질 때까지 아이의 눈은 그 집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가집은 외가집보다 컸습니다. 마루도 넓었고 장롱도 깨끗했고
밥상 위에는 반찬도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이는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면 한참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느렸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울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외할머니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외할아버지 자전거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마당에서 들리던 닭 울음소리, 부엌에서 끓던 된장국 냄새, 낡은 선풍기가 덜컹거리던 소리까지 그리웠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보다 자기를 안아준 곳을 먼저 기억합니다. 도연이에게 집은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집은 할머니 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연이는 창문 밖을 자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얌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도연아? 그 소리 하나만 들리면 맨발로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당 끝에 앉아있던 도연이는 정말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개 짖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아, 할애비 왔다. 그 순간 도연이에게 세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대문 밖에는 강만식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끌고 숨이 찬 얼굴로 하지만 아이를 보는 눈만큼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뛰었습니다. 마루에서 내려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강만식 할아버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도연이는 그대로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래. 무서웠지. 할애비가 늦었다. 그 말에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늦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줘서 울었습니다. 그때 친가 어른들이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어른들끼리 이야기해야지요. 강만식 할아버지는 도연이를 꼭 아는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애 마음은 누가 봅니까?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대문 앞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친가 쪽 할머니가 아이 팔을 잡으려 하자 도연이는 할아버지 점퍼를 죽어라 붙잡았습니다. 싫어. 나 할머니한테 갈래. 나 우리 집 갈래. 우리 집. 그 말에 강만식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자전거 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놔두시오. 우리 애기 제가 데려갑니다. 그날 도연이는 자전거 뒤에 앉아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논길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에는 마지막 노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등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바퀴가 흘길을 지나갈 때마다 도연이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날 외가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오순덕 할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도연아. 도연이는 자전거에서 내려 할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 등, 손, 볼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냐? 밥은 먹었냐?
울지는 않았냐?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거기 싫어. 오순덕 할머니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할미가 알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잤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누웠고 강만식 할아버지는 방문 가까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또 찾아올까봐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는 눈을 감기 전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또 데리러 올 거야? 강만식 할아버지는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겁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면 또 데리러 가지. 진짜? 그래. 내가 어디 있든 할애비가 갈 거다. 도연이는 그 말을 듣고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 남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갈 거다. 훗날 강도연이 수많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그 말은 그의 안쪽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누군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곳에, 누군가 갇혀 있다고 느끼는 곳에, 누군가 혼자 울고 있는 곳에 가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의 시작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외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였습니다. 세월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외가집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책가방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쓰던 가방을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운동화도 늘 한 치수 컸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아이가 오래 신을 수 있게 일부러 조금 큰 신발을 골랐습니다. 도연이는 처음엔 신발이 헐떡거려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무릎에 흙을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어라. 급히 가다 넘어지면 더 아프다. 하지만 도연이는 천천히 걷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뛰어서 집에 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 소리를 들으면 오순덕 할머니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우리 도연이 왔냐?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상장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를 견딘 대가였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엄마 이야기를 해도, 아빠 이야기를 해도, 친가 이야기를 해도 도연이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을 너무 일찍 배운 아이들은 밤에 더 조용히 웁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형제, 강아지,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도연이는 한참 종이를 바라보다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작게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아빠는?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그날 도연이는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이는 할머니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이상한 애야? 오순덕 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질문은 늙은 사람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다. 우리 도연이는 이상한 애가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 애야? 오순덕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우리 애기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집 애래.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도 있고 눈물로 이어진 가족도 있다. 도연이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손이 따뜻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는 외할머니 손을 잡고 장에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래된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다리는 큰 트럭이 지나가면 바닥이 우르르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처음엔 무서워서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오순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노래하자. 무슨 노래? 할머니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도연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꽃피는 산골. 트럭이 지나가며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이는 눈을 감고 할머니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할머니의 목소리는 늙고 떨렸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이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훗날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멈추면 영영 건너지 못한다는 것.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부르며 한 걸음씩 건너야 한다는 것. 도연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이 추웠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세 사람이 버텼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 대야를 받쳐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상하게도 아이를 눌러앉히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순덕 할머니는 매일 말했습니다. 도연아,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 강만식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남이 너를 어디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도연이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공책이 모자라면 뒷면까지 썼습니다. 연필이 짧아지면 몽당 연필에 종이를 감아 붙잡고 썼습니다. 불이 어두우면 밥상 가까이 얼굴을 숙이고 공부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도연이를 볼 때마다 몰래 부엌으로 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더 좋은 책상 하나 못 사줘서, 새 가방 하나 쉽게 못 사줘서, 아이가 다른 집 아이들처럼 마음껏 누리지 못해서. 하지만 도연이는 그런 할머니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를 위해 참는 어른의 뒷모습은 압니다. 어느 밤 도연이는 공부하다 말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애기 나 커서 훌륭한 사람 될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미 훌륭하다. 아니, 진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도연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울게 할 만큼. 그 말에 오순덕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덜 울게 하기 위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인생은 혼자 잘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답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이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낡은 장판 위, 작은 밥상 앞 몽당 연필을 쥔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마당 한쪽에는 외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자신이 길을 잃는 날이 오더라도 그 자전거 소리는 마음속에서 다시 들릴 것이라는 걸. 도연아, 하랩이 왔다. 그 목소리 하나가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 목소리 같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버려진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렇게 강도연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시골집에서 할머니의 손과
할아버지의 자전거와 흔들리는 다리 위의 노래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도연이는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였던 도연이가 책상 하나 없이 공부하고 도시 아이들 틈에서 버티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을 열게 됩니다.